네, 다음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네. 규제에 서울 집 산다. 늘어난 아파트 환경 투자. 서울 외지인 거래 비중 26.6%.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찾는 외지인 수요 늘어. 저는 좀 기사 보고 의문이 들었던 게요. 서울은 외지인들이 사는 게 기사인가요? 외지인들이 사면 안 되나요? 이거 투기잖아요. 아니, 서울에 있는 집은 서울에 사는 분들만 사야 예. 되나요? 정부에서 그렇게 아니, 서울에 지정했습니다. 이사 오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투기입니다. 오지 마세요. 네. 정부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저 그래서 좀, 이게 이렇게 이상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민인지 모르겠어요. 부산 분들이 서울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경기도 살다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지금 뭐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네. 작년 부산 1년 동안에 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온 세대가 19,700세대예요. 그러면 서울- 3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6만 세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인구도 있잖아요. 그만큼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가고 싶거든요. 제가 부산 제가 하나 임대 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요, 일자리 때문에 가는데 미리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두는 경우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혹은 집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도 네. 저는 실거주 수요라고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든 투기든 뭐 그냥 사두는 것이든 실거주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전국구잖아요. 서울은 지금 제가 계속 사람들이 주는 이유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대는 분화되고 있고 집은 적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 인천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계속 서울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좀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꾸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서 서울에 집 갖고 계신 분 많거든요. 왜 안 파세요? 그렇잖아요. 서울 언제가 돌아갈 거잖아요. 공무원 은퇴하면 서울 가서 살고 싶으시죠? 아니면 그냥 세종시에 살면 안 되나요? 그분들.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결국 그분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투자잖아요. 투기고. 근데 그런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서울이란 지역들은 그냥 그런 지역으로 내버려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 규제라든지 색안경을 끼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 사는 것들도 외지인이라고 생각해요. 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청권이든 전라권이든 강원도든 부산권이든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제가 처음에 기사 읽었던 게 뭐였었어요.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일자리가 지방보다 월등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권에 오는 사람들이고, 수도권에 오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재산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입지인 서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증명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왜 투자를 하냐?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것들을 봤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수요가 빠지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이것들은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많아지고 있구나. 그걸로만 그냥 이해하셔도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네. 잔금은 전세금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대금 86% 전세값으로 치렀다. 올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전국 76.6%, 서울은 86.3% 달해. 전세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 신축 아파트가 기축 대비 우세. 뭐 이런 내용의 기사고, 소장님이 정말 거의 지금 1년 이상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들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문제가 전세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고요. 네. 전세가는 심각한 문제인 게 실거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실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이주택자들 이사하시는 분들, 전 그분들이 제일 제 관심사거든요. 다 주택자들은 알아서 해요. 망하든 흥하든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팀만 드릴 뿐입니다. 제가 지금 늘 관심 갖고 뉴스 브리핑하는 부분들은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일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86%가 전세가다. 그럼 전세가율이 86%거든요.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금 몇 프로일까요? 서울의 전세가요? 예. 전세가율. 전세가율? 아까 80. 그거는 신규 아파트. 아,
분양가에. 전체를요. 네. 찍으라는 말씀이. 50% 전후예요. 아, 진짜요? 네. 어.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아, 강남 같은 경우는 30% 전후예요. 네. 네. 근데 왜 신규 분양은 강남권도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분양가가 너무 택도 없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평균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방은 지금 분양가 대비 70% 전후죠. 기존 아파트도 70% 전후거든요. 여기는 적정한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적정하게 분양을 하면서 왜 서울은 분양가를 낮추냐. 이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지방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서울의 수요가 좀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수요가 많은 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지방은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서울보다는 아랫단계 형성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서울을 누르다 보니까 지방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왜? 실수요 추수요가 다 몰려 있으니까. 이건 시장이 왜곡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폭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분양가 책정을 하고 있는 허구에서 만든 정책이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허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랑 정부랑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분양가 정책은 굉장히 잘못돼 있다. 시장의 니즈나 시장의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인해서 서울 수요를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놀랍긴 하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집을 전세로 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요즘에는 이제 한번 매매한 이후에는 계속 그 다음 집을 이사가도 매매로 이사간다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사가고 싶은 지역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게 엄청 그 갭이 크더라고요. 그쵸. 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갭이면 지방이 아파트 매체 살 수 있는 그럼 갭이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그 요즘에 막 뉴스에 많이 핫한 임대차 3법인가? 네. 이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통과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전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싶으면 네. 기한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사는 가고 싶은데 너무 매매는 비싸고 전세는 그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집에 전세로 안정적으로 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전세금을 비싸게 주고 들어가도 그런다고 하면 나 되게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할 말이 없으신가요? 갑자기 그냥 울컥해서. 답답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냥 이게 좀 어이가 없어요. 저 솔직히 네.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이 시장을 제대로 읽고 경쟁을 다 물어봤어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제도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심지어는 네 정부 인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쪽 국토위에 관계된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박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시장 전문가들은 뭐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그 SNS도 올라오니까 의견들 미리 알 수 있죠. 그냥 다 웃어요. 웃는데 이쪽에 제도권 전문가들도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 살게 하니까. 그럼 결국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들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계속 세입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집주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크고 좋은 집에 계속 세입자로 살고 싶네요. 네. 그 강남 같은 경우 그냥 어떻게 보면 눈치껏 해가지고 좀 입주 물량 많을 때, 그렇죠. 처음에 신규 아파트 입주를 많을 때는 전세가가 낮잖아요. 그때 한번 들어가면요. 평생 5%씩 올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그렇죠. 세금도 안 나오잖아요. 네. 전 진짜 저희 집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강남은 다 그렇죠. 뭐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보다 싼 집에 사는데도 세금 그분보다 훨씬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첼리투스가 용산구에서 아마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일 텐데, 전세가가 그분 지금 20억, 18억 정도에 사시거든요. 20억 정도일 네. 텐데, 지금 용산구에도 20억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죠. 근데 20억 넘게 되면은 아마 20억 정도 되면은 종부세도 내고 대산세도 내고 아무튼 세금 많이 내죠. 또 딴 데 주택이 있다 그러면 중과도 되는 것들인데,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어. 근데 구축이야.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아마 그 정도 시세가 되는 아파트에 전세를 사라.
안 내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제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분들도 보호받아야 되는 네. 그 세입자라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이 생기면은 네. 매덕 이상 전세는 또 제외로 규제가 하겠죠. 생기겠죠. 지금 대출기 하는 네. 것처럼 하겠죠. 근데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빚을 받고 나갈 텐데 누더기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21차 음. 무슨 대책이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이제 숫자도 세기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거 가지고 네. 아마 저 따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화난 방송이 그거였을 텐데 네. 화를 낸 게 아니라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올라왔던 유튜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3법은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제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신고를 해야지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가격보도에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생기는 거죠. 5% 이상 못 올리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 이상 올릴 때 계약된 쯤에 거부를 못하게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준 겁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평생 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진짜 법을 전문하신 분이 그런 제도가 나오면 헌법소원을 해서 바로 잡으셔야 될 부분,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오히려 초헌법적인 법을 만드시고 계시니까 이거는요 네. 전세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임대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를 주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해외 주식, 배당 자원 주식 사고 말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그 해외 주식 편 했거든요. 반응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해외 주식이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거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적어도 이런 해외 주식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안정적인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률을 계속 높여요. 나라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죠. 기업체들을. 그러니까 너희들 딴 거 하지 말고 배당률 높여. 운전한 기업들은 배당이 낮아요. 왜? 나라에서 그런 압박들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도 부동산으로 평생 월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뭔가 안정적인 소득이 돼야 되는데 국민연금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개인연금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들한테 좀 고정적으로 수익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 안정적인 배당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나라에서 좀 잘 케어해갖고 배당을 주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로서 이제 아마 수익을 얻었던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 전에도요, 부동산은 월세 수익을 받는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시세 차익이었거든요. 젊을 때는 하는 것들, 나이 많아서 그게 힘들어서 못해요. 결국은 지금 어떤 정책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전혀 고려 안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멋있는 브루스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디스코에다가 뭐 트위스트에다가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 꼬이거든요. 근데 디스코나 트위스터는 춤을 배운 사람들이 쳐야 되지 그냥 치게 되면은 다쳐요. 춤 일가견이 있으셔서 춤으로 비유하신 건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냥, 지금 분양가, 정책도 어그러져 있고, 임대차, 정책도 어그러져 있고, 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주택자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든 먹고 살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분들은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해도 되고, 주식 투자해도 되고, 그냥 투자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워낙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무주택자 분들이나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부족해서 정말 갭 투자 조금 해서 조금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산층 이하 계층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중위권 이하 계층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한테 제일 피해를 주고 있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도 낮을 때 대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9억 원 이하도 대출 구제를 한대요. 그거는 서울에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얘기거든요. 서울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이제 들어갈게요. 한국경제 기사고요. 묻어둬도 돈 안 되고 벌자니 손실 무섭고 5060 진퇴양난 제로금리 시대 은퇴양난 소득 공백 내몰리는 5060 은행에 두자니 뒷골이 이자가 걸리고 투자에 나서자니 원금 손실이 두렵고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거의 이제 좀 있으면 50이시잖아요, 소장님. 제가요? 30대 청년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러네요. 제가 또 이제 요즘 요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야 뭐 어떻게든 먹고 살겠죠. 근데 이제 제 주변의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특히 제 친구들이 많이 상담을 하죠.
저는 이제 뭐 나이 솔직히 말씀드리죠. 뭐 지금 49이고요. 내년에 50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갔는데 뭐 재수를 한 친구들이나 삼수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50대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따라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짓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제 선배님들도 뭐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밥을 이제 사주시면서. 그분들도 이제 60조 어느 에서 은퇴를 하실 테니까, 노동 시간들이 10년도 안 남으신 분들 대부분 있죠. 제 주변 제 나이대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하면은 예전에는 뭐 치킨집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을 텐데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상가를 하더라도 다 잘 됐죠. 뭐래도.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그냥 상가 빌딩 같은 거 사셔가지고 월세 받으면은 생활비가 됐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형 부동산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금리랑 연동을 해요.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요. 수익형 부동산들이 그 금액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평생 똑같은 수익률로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큰 대기업이 있는 큰 빌딩들도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심지어 뭐냐면 또 부동산 입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입지가 나빠지면은 수익률이 빠지기도 하고 또 뭐냐면 입지가 좋아도 옆에 새로운 경쟁 상품이 똑같은 게 나오면 다 그걸로 또 수를 뺏깁니다. 그러면 또 임대 가격이 반값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생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한국갤럽의 박무익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처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일을 안 하셔도 회사가 직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지금은 또 자녀분이 이제 물려받으셔갖고 기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안정적인 노후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 사업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서 임대 사업이든 뭐 이런 배당주 투자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자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정보들을 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식 전문가들, 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뭐 리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가 전문가들, 토지 전문가들 지금 우리가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제가 다 모실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모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거. 이게 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저는 밤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칼럼을 쓰고 이런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것들을 남들 보고 나처럼 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의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소장님한테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은 힘드시잖아요. 벌써 돈 있어요. 똑같이 7시간을 써도 그거는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로 금리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놀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로 금리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이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요 매달 이자로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 넣는데 1억이 아니라요? 네, 1,000만 원이었었는데 네. 그때 좀 회피했던 곳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돈을 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돈을 벌어야 돼요. 제로 금리는요 은행에선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사업을 하든지 계속 뭔가 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요 평생 해야 돼요. 힘드네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노동이라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노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가 그런 좀 재테크 활동에 여러분들의 은퇴를 위한 재테크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좀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 분야 만든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소장님 그 카페의 회원들한테 이제
강의 오픈하셔가지고 예. 그 숙제 잘하신 분들 모시고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강남 근처에서 식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연령대가 보통 많이 수업 들으신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30대, 40대입니다. 저는 아. 알죠. 네. 3040분들이 일단 많이 들으시는군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은 그걸 다 요약을 하세요. 네.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좋은 내용 갖고 했고, 제 강의 요약한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냥 하니까. 근데 청출어람으로 정리하시는군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 분야에 꿰뚫게 되면요. 적어도 여기서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지역 성공하시는데, 다른 분야 전공하는데도 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 제가 1차, 2차, 하고 이제 하는데, 3차 오픈해달라고. 그걸 한 판은 안 하고 이제 하반기 때 그냥 다른 걸로 했잖아요. 했었는데, 네. 한 몇십 분이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네. 제가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제가 오픈을 해놨을 거거든요. 네. 꼭 들어보시고 한번 진짜 제 강의나 이런 전경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공부하시고 부동산 공부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안한테 드린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강의 꼭 들어보시고 숙제도 좀 해보시고 다르신 분들은 제가 선물이나 식사 하겠습니다. 어디에 오픈하시죠? 제 카페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오픈할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오픈합니다. 네. 네. 강의 자료는 알겠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하나 더요. 네. 지금 이제 규제 정책이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을 압박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이게 기회거든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절대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무조건 기다리시면 안 돼요. 특히 수요가 많은 데들은 안 낮아집니다. 그 이유가 다들 물어보세요. 돈이 너무 많으셔. 어저께도 제가, 대기업 오너들 말고, 재벌들 말고, 전문 경영인들, CEO분들 대상으로 한 30분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말 치열하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분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사셨던 분들, 원주민들 분들은 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딱 반이 나뉘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딜 투자할까 이렇게 하는데, 할 생각이 없는데, 그 집지에 들어가실 분들은 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빠지길 기대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어봤죠. 파실 거야 했더니 아니요. 답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제가 답변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거든. 안 팔면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지역에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공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퇴하시고 앞두고 있는 전문 경영인 CEO 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 파시고 공부한 이상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안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 아마 정규 강의로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정규 강의 한 지역들이 총 이제 30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20개 지역을 추려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와, 맞다. 그 소식은 들었어요. 네, 되게 유명한 그 출판사던데요. 페이지 2고요. 네. 지금 코로나 투자 전쟁 1인데 그 출판사. 그러니까 그 네, 신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신과 함께 네. 3프로 TV 네, 압도적인 뭐 이쪽 교육 콘텐츠 1등 콘텐츠일 텐데 1년 전부터 계속 책 같이 내자고 했는데 제가 이미 뭐 계약된 것도 있었고 제 또 사vil도 반도 그래서 못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 집필 활동을 좀 했었고요. 잘 정리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실전 투자 책을 썼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6월 말. 6월 말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개방송 7월 달에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날짜 정해지면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할 거고요. 그때까지 좀 많이 잠잠해져서 네. 아니면 뭐 진짜 의외의 약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서 많은 네. 분들이 함께 아니, 뭐 한 달 동안에 했네요. 뭐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요즘에는 같아요. 이제 막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요. 알고 보니 뭐 매실청이 되게 특효약이었다. 어느 순간 뭐 우리가 되게 흔하게 접하는 게 그런 특효약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네. 합니다. 아무튼 공개방송은 멤버십 분들만 초대하는 거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뽑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지할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건강하세요.